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서울시가 택시요금 정책과 관련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요금이 현재 3,000원에서 내년부터 3,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근 택시업계가 카풀 반대로 시끌시끌한 가운데 요금 인상이 과연 카풀 논란을 잠재울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반대를 낳게 될지 이후 상황은 안개 속입니다. 10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재개발 직권 해제 지역에서 불복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권 해제된 이후 재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송파구가 노후된 구립 어린이집을 재정비합니다. 하지만 기존 원생들이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 임시회에서 한 의원이 의장단 업무 추진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대로 사용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는 1호선 남영역을 두고 출입구 신설이 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개발이 무산된 성북 3구역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직권 해제에 불복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이 직권 해제를 두고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재개발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이 무산된 성북 3지역.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을 직권 해제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권 해제 무효화 소송이 이어졌고 얼마 전 법원은 올해 말까지 직권 해제에 대한 집행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의 직권 해제 조치가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라는 직권해제 대상구역이 우리가 포함되는지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자니까 직권해제 대상구역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이제 진행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일몰제 적용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일몰제 적용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기가 정비구역 변경하라고 해서 진행을 사업 진행 안 시켜준 것밖에 없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재개발 직권 해제. 토지 소유자 등 3분의 1 이상이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을 취소시켜준 것. 그런데 이를 두고 불복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인뉴타운 안에서도 직권 해제된 4개 구역이 모두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강북 지역 집값 상승과 맞물려 재개발 지역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직권 해제 무효화 소송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시장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사실 재개발에 대한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사실상 분양가가 높게 산정이 되면서 일반 분양에 따른 수익성은 현재 좀 우호적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는 성북 3구역 소송건에 대해 항소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직권 해제된 지역에서 다시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 판결은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송파구가 노후된 구립 거여 어린이집을 재정비합니다. 보육 취약 지역으로 알려진 거여 마천 지역의 거점 어린이집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송파구 거여동의 구립 어린이집. 해마다 크고 작은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며 꾸준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곳입니다. 최근 송파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문제는 민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해결됐고 철거 후 기존 2층 건물에서 5층 건물로 신축됩니다. 또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거여 마천 지역의 보육을 통합 관리하는 거점 어린이집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장애아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보육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일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 어린이집이 지역 내에서 시간 연장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장애아 통합 보육이라든지. 하지만 재정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 기존 원생들이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옮기며 겪을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요. 그냥 다시 입수할 기회도 없고 우리는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왔는데 근데 이미
선생님들이랑 다 유대관계가 돼 있고 좋아하고 근데 애들이랑 찢어지고 선생님. 송파구는 학부모의 우려를 공감하지만 신축을 위해서는 원생의 전원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전원을 아이들이 옮겨갈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을 구체적인 대책을 부모님들께서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또 송파구는 이달 안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보육교사 고용 승계 방안을 포함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부모 측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전원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노원구 의회 임시회에선 의장단 업무 추진비 공개 요구가 있었습니다. 투명한 의정 활동을 위해선 업무 추진비 공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정의당 의원의 제안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침묵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47회 노원구 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정의당 주희준 의원이 의장단 업무 추진비 공개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노원구 의회가 전향적으로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업무 추진비 사용 규칙을 명확히 지키며 혹시 자진 삭감이라도 한다면 모든 언론이 집중 보도할 것이고 국민들의 칭찬이 높을 것입니다. 주 의원은 의장단이 업무용 카드를 사용할 경우 집행 날짜와 장소, 대상과 목적을 기재한 후 의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의원들은 영수증만 의회 사무국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회계처리 담당자가 영수증 한 장을 바라보며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업무 추진비 공개 요구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업무 추진비를 사용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 제도 안에서 공개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서 잘못된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물론 그게 해적이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못합니다. 주희준 의원은 의회 사무국에 의장단 업무 추진비 결산 내역서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국 측이 자료 제출을 미룰 경우 업무 방해죄로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용산구에는 모두 13개의 지하철 역사가 있습니다. 이 중 출입구가 1개밖에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이 있는데요. 1호선 남영역입니다. 최근 구의회에서 출입구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비좁은 통로로 인파가 쏟아져 나옵니다. 일평균 2만여 명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남영역입니다. 44년 전에 만들어진 이 역은 현재 출입구가 단 1개뿐입니다. 반대쪽 나오는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여기 입구가 하나니까 다리로 이제 좀 힘든 사람들은 힘들고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이렇게 있다 하게 되면 아주 편하죠.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 역 출입구 신설에 대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북쪽에만 출입구가 있는 역에 삼각지 방향으로 출입구를 신설하자는 겁니다. 수원 사업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해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출입구 시설에 본 의원은 우리 구와 함께 앞장설 용의가 있는데 이에 어떤 새로운 계획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최근 역 일대에 대형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유동 인구가 늘어난 만큼 출입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엔 공감을 표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철도 건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 중인 철도 노선에 출입구를 새로 신설할 경우엔 원인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는 현재 연결 통로와 함께 역의 출입구를 신설할 경우 약 80억에서 1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재정 여건상 비용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역 통합 개발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3월부터 남영역을 포함한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에서 영등포역까지 기존 지상철도 노선의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고 있어
남영역 출입구 신설은 현재 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군은 서울역 통합개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대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른 캠프킴 부지 개발과 함께 남영역 출입구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특색 있는 축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개포 사동 하면 과거 낙후된 지역이란 이미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6년 전부터 국악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특색을 10분 활용해 국악 한마당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배 기자. 네, 저는 지금 개포골 어울림 국악 한마당 행사가 열리게 될 강남구 개포 사동 국악고 3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약 1시간 뒤면 이 개포골 국악 한마당 행사가 시작될 텐데요. 오늘 열리는 축제 어떤 행사입니까? 네, 개포골 어울림 국악 한마당 행사는 1년을 통틀어 강남구 개포 사동에서 열리는 가장 큰 잔치입니다. 네. 이 지역에는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국악고와 함께 지역의 특색도 살리고 보고 즐길 만한 축제, 또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로 6년 전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네, 이 전통 국악을 보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특색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개포 사동의 지명 유래를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포 사동은 불과 10년 전까지 포위동으로 불렸습니다. 또 과거 조선시대에는 물이 밀려오는 곳이라고 해서 밀미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엔 오래된 나무 앞에서 재를 올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도당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이 도당제가 국악 한마당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거리에서도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낮 2시부터 국악고 취타대와 주민 대표들이 마을을 돌며 행사장인 국악고 앞까지 거리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또 이후 2시 30분부터 90분 동안 국악고 학생들의 무대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상당히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는데요. 이 주민들로서는 국악고등학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큰 자랑거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축제 또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습니까?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국악 공연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축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개포 사동에서라면 그 모든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축제가 열리고 있는 국악고 앞이 국악의 거리로 올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또 올해 초 가로등이나 거리의 간판을 전통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전부 바꿔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또 국악의 거리를 안내하는 안내판도 생겨 개포 사동만의 특색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는 이재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국악 한마당 축제를 마련하셨는데 올해 행사의 특징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주민 참여 예산을 강남구에서 제일 처음 확보하여 보도와 차도를 정비하고 가로등을 바꾸고 걷기 좋은 거리로 또 전통 국악을 향기를 받을 수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하여 처음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네, 이렇게 이 축제라는 게 보통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특별히 준비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선 보시듯이 각 직능 자생단체에서 솔선 봉사 형태로 지금 먹거리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참여하는 같이 국악고 중고등학생들의 수준 높은 공연과 곁들여서 즐길 수 있는 한마당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달터 걸린공원에 매봉역에서 구룡산까지 가는 생태 육교가 완전히 연결됨으로써 이 개포 사동이 주변 사람들이 높은 공연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축제는 잠시 뒤인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판소리와 사물놀이, 국악 관현악 공연과 함께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먹거리,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경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개포 4동 국악고 3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계절에 딱 맞는 음악은 역시 국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포골 국악 한마당 축제 만나봤습니다. 상강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로 옛부터 국화주를 마시며 나들이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종로 전통 한옥 상촌제에서 국화주 담그기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송지현 기자입니다. 수강생 20여 명이 한옥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상강을 맞아 국화주 빚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국화주 빚기에 앞서 직접 기른 국화로 만든 국화차를 한 잔씩 내려 마시며 국화의 향을 느껴봅니다. 이어진 술 빚기 체험 시간. 물에 누룩을 풀고 그 위에 미리 쪄놓은 고두밥을 얹습니다. 국화꽃을 얹고 팔에 온 힘을 다해 꾹꾹 누릅니다. 물과 누룩, 고두밥과 국화꽃을 섞어 치대 통에 나눠 담고 술이 발효되기를 기다립니다. 힘들어요. 술은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지 몰랐고 또 이렇게 먹을 거 생각하니까 기대돼요, 엄청. 술이 돼서 시음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종로 문화재단이 상강을 맞이해 전통 한옥에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화주 빚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예로부터 상강에는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있어 한옥에서 국화주를 빚는 전통문화 체험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이제 국화를 따서 술도 빚고 술도 빚어 마시고 또 뭐 화채도 빚어 먹고 전도 빚어 먹고 전도 부쳐 먹고 그러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요 비슷한 시기에 또 국화가 요맘때 가장 많이 피는 시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술을 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네. 체험에 이어 국화주를 미리 맛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문가가 만들어 발효시켜 놓은 술을 체험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체에 걸러 한 잔씩 나누어 마십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좀 걱정도 했었는데 막상 마셔보니까 시중에서 먹는 음식과 그 술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고 약간 옛날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 참가자들은 한옥에서 국화주를 빚으며 가을의 깊은 정취를 느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연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농 상생의 일환으로 도시와 농촌이 먹거리 생산과 유통에 협력하는 푸드 플랜 계획을 내놨습니다. 서대문구도 지난 7월부터 푸드 플랜을 실행함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푸드 플랜은 도시가 농촌과 협력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고 농촌은 도시의 농산물을 유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받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최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농이 서로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겁니다. 공급을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줘야 되겠다. 먹거리 존엄성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먹거리 문제에 대응하는 소위 이 지역 단위 푸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서대문구도 최근 푸드 플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7월 64곳 어린이집의 공공급식을 로컬 푸드로 공급받는 방식을 택했을 뿐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조달체계 등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서대문구 9개를 하겠습니다. 주거권에 대한 부분을 좀 확보하면 소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냐. 아까도 뭐 식품동이라든가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연계하느냐, 내려고 하느냐. 하지만 전문가는 푸드 플랜에서 도농이 판로를 개척하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가재율 뉴타운의 협동조합형 마트에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사례처럼 주민 사이에 먹거리 문제에 대한 공감 도출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푸드 체인들을 어떻게 조직화해내고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먹거리 전략의 주체로 끌어들일 건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먹거리 전략이 발표됐을 때 민간 소비 시장이나 가공 유통업계에 계신 분들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 안에서의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또 궁극적으로는 공공단체뿐 아니라 먹거리 취약계층에도 공급 영역을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가족농도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가족농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 지금 현재의 종합분류 시스템 내지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분류 시스템으로는 중소가족농이 참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복지와 농업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서 발을 내디딘 푸드플랜. 서대문구는 현재 푸드플랜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오는 29일에도 워크숍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강남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99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내년 법정임금 8,350원보다 19% 더 많은 금액으로 구청 소속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214명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주 40시간 법정 통산 근로자에 월 209시간을 적용할 때 208만 7,910원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거나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의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서울시도 최근 5년간의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감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SH가 분양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단 SH공사로 한정해 분양가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추후 민간 건설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건설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25일)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데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것인데도 이마저 지켜내기 위해 노력까지 해야 한다니 옆나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이해할 수 없는 씁쓸한 마음마저 듭니다. 어찌됐건 오늘 하루 우리 땅 독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